안녕하세요. 신재인의 하루길을 읽는다. 신재인입니다. 39번째 시간이죠. 그리고 새로운 작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유령 이야기를 좋아하시나요? 오늘과 몇 번에 걸쳐서 유령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들려드렸던 밤의 거미 원숭이, 여러분께서 참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도 행복했는데요. 그래서 더욱 후속편으로 어떤 작품을 골라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실은 이제 와서 저도 고백을 하면 저 스스로도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을 그다지 많이 읽은 편이 못 되거든요. 해서 에세이를 읽을까, 단편을 읽을까, 장편을 읽을까 하면서 에세이도 좀 살펴보았는데요. 밤의 거미 원숭이의 상상력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소설에 비해서 에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저한테는 조금 재미가 없게 느껴져서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하루키의 에세이도 좋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도 계속해서 단편 소설을 읽어볼까 하는데요. 이번 작품이 끝나고 다음 작품을 선정할 때는 어떤 작품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댓글로 어떤 작품을 같이 읽으면 좋겠다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단편집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됐는데 저 스스로 밤의 거미 원숭이의 상상의 세계에 좀 많이 매료가 됐는지 너무 사실적인 작품에는 그다지 흥미를 느낄 수가 없어서 환상과 실제의 세계가 혼합된 렉싱턴의 유령이라고 하는 작품집을 골라보았는데요. 1996년에 발표된 이 단편집에는 전부 7편, 그러니까 표제가 된 렉싱턴의 유령 외에 6개의 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밤의 거미 원숭이가 그야말로 초단편이기 때문에 한 두세 페이지, 서너 페이지 이 정도 분량이었거든요. 이번에 읽게 될 이 렉싱턴의 유령은 작품당 30페이지 정도 분량이라서 지난번 작품보다는 상당히 호흡이 조금 길어졌죠. 그래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감상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유령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これは数年前に実際に起こったことである. 이건 수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어떤 사정 때문에 등장인물의 이름은 바꾸었지만 그 밖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나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케임브리지에서 2년쯤 살았던 적이 있다. 그때 한 건축가와 가까이 알고 지냈다. 막 50고개를 넘긴 미남형의 그는 반백의 머리에 키는 별로 큰 편이 아니었다. 수영을 좋아해서 매일 수영장에 다니며 단련한 덕분에 몸은 매우 튼튼하고 건강해 보였다. 그는 때때로 테니스도 쳤다. 이름은 편의상 케이시라고 해두자. 독신인 그는 보스턴 교회에 자리 잡은 렉싱턴의 오래된 저택에서 지극히 말수가 적고 안색이 그다지 좋지 않은 피아노 조율사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 조율사의 이름은 제레미. 아마도 30대 중반으로 큰 키에 버드나무 가지처럼 몸이 홀쭉하며 머리숱이 약간 줄어들고 있었다. 그는 조율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아노도 제법 잘 쳤다. 당시 내 단편 소설이 몇 편인가 영어로 번역되어 미국 잡지에 실렸는데 케이시는 그것을 읽고 편집부를 통해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 당신 작품과 당신에 대해 매우 흥미를 갖게 됐다. 만약 괜찮다면 한번 만나 뵙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나는 웬만해서는 그런 방식의 만남은 삼가고 있었지만 경험적으로는 별로 즐거웠던 기억이 없다. 케이시만은 만나보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편지를 읽고 그가 아주 지적이고 유머 감각이 풍부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에서 지내고 있다는 홀가분한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집도 서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은 어디까지나 주변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았다. 뭐니 해도 내가 K씨라는 인물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오래된 귀중한 재즈 레코드 컬렉션의 소유자라는 점에 있었다. 아마도 온 미국을 뒤져봐도 개인 컬렉션으로서 이만큼 충실하게 갖추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あなたはジャズがお好きだそうだから、あるいは興味を持たれるかもしれません. 당신은 재즈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흥미를 느끼실지도 모르겠군요. 하고 그의 편지에 적혀 있었다. 바로 그거다. 내가 그에게 흥미를 느꼈던 건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의 편지를 읽고 나서 그의 컬렉션을 보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되어버렸다. 나는 오래된 재즈 레코드 컬렉션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마치 말이 어떤 특별한 나무 냄새를 맡으면 정신을 못 차리듯 자제력을 잃어버린다. K씨의 집은 렉싱턴에 있었다. 내가 사는 케임브리지에서 자동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 내가 전화를 걸자 그는 상세한 지도를 팩스로 보내주었다. 나는 4월 오후에 녹색 폭스바겐을 타고 혼자서 그의 집을 찾아갔다. 집은 금방 찾을 수 있었다. 크고 오래된 3층 집이었다. 지은 지 적어도 100년은 넘은 것 같았다. 의젓한 형태로 세워진 대저택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보스턴 교회의 고급 주택지 중에서도 유서 깊은 한 모퉁이에 자리 잡은 금세 눈에 띄는 으리으리한 저택이었다. 그림 엽서로 찍어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멋있는 집이었다. 정원은 마치 넓은 숲속같이 꾸며져 있었고 파랑어치 4마리가 화사하고 날카로운 울음소리로 지저귀며 야단스럽게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진입로에는 BMW 외건이 주차되어 있었다. 내가 BMW 뒤에 차를 세우자 현관문 앞 발판 위에 누워 이리저리 뒤척이던 몸집 큰 마스티프 개가 천천히 일어나 반쯤은 의무적으로 2-3번 짖었다. 별로 짖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렇게 낯선 사람을 보면 짖으라니까 하고 말하는 듯이 현관으로 나온 K씨는 악수를 청했다. 그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내 손을 꽉 쥐었다. 악수를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내 어깨를 가볍게 툭툭 두드렸다. 그것이 K씨의 인사법이었다. 야, 요거 기대 그레마시다네. 아나타니 오아이 데키테 토테모 우레시. 야,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기쁩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K씨는 이탈리아풍의 세련된 흰 셔츠를 입었는데 맨 윗단추까지 단정하게 채운 채로 그 위에 엷은 갈색의 캐시미어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으며 부드러운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풍의 조그만 안경을 끼고 있는 모습이 꽤 멋있게 보였다. K씨는 나를 집 안으로 안내한 후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권하고는 금방 만든 맛있는 커피를 내왔다. K씨는 남에게 무엇이든 억지로 권하는 법이 없는 가정교육도 잘 받고 교양도 풍부한 인물이었다. 젊었을 때는 널리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솜씨도 대단했다. 그와 친해진 나는 한 달에 한 번은 그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다. 그 레코드 컬렉션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귀중한 음악을 그곳에 있으면 듣고 싶은 만큼 들을 수 있었다. 오디오 장치는 레코드 컬렉션에 비하면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니었지만 구식 대형 진공관 앰프에서 따스하고 정겨운 음이 흘러나왔다. K씨는 자택 서재에 대형 컴퓨터 장비를 갖추고 건축 설계 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K씨는 내게 자신의 직업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뭐 하고 변명이라도 하듯 말했다. 그가 어떤 건축물을 설계하는지 나는 몰랐다. 또한 그가 바쁜 듯이 일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었다. 내가 아는 K씨는 늘 거실 소파에 앉아서 와인잔을 우아하게 기울이며 책을 읽거나 제레미의 피아노 연주에 귀를 기울이거나 혹은 정원 의자에 앉아 개와 놀곤 했다. 어디까지나 내 느낌이지만 K씨는 그렇게 진지하게 일한 적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가 쓴 대여섯 권의 책은 그 분야에서 거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열렬한 재즈 팬이었고 프레스티지 레코드의 창시자이며 프로듀서인 밥 와인스톡과도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데 그런 연유로 194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친 재즈 레코드 수집은 K씨가 내게 편지에 쓴 대로 혀를 내두를 만큼 완벽한 것이었다. 양적으로 봐도 대단한 것이었지만 질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레코드는 대부분 오리지널 초판본이었고 보관 상태도 좋았다. 판에는 긁힌 자국 하나 없고 재킷에도 손상된 데가 없었다.
그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여간 소중하게 보관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말끔할 수 없을 터인데 마치 갓난아기를 따뜻한 물에 목욕시키듯 한 장 한 장 소중히 다뤘을 것이라고 느껴졌다. 케이씨에게는 형제가 없고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그 후 재혼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15년 전에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집과 모든 재산과 함께 그런 레코드 컬렉션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된 것이다. 케이씨는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레코드를 단 한 장도 처분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소중하게 보존해 두었다. 케이씨도 재즈를 즐겨 듣기는 했지만 아버지만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었다. 사실 그는 클래식 애호가로서 오사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의 콘서트가 열리면 빠뜨리지 않고 제레미와 둘이서 들으러 갔다. 알고 지낸 지 반년쯤 지났을 때 그가 집을 좀 봐달라는 부탁을 했다. 뜻밖에도 케이씨는 일 때문에 꼭 일주일 정도 런던에 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케이씨가 여행을 떠날 때는 항상 제레미가 집을 지켰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 없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사는 제레미의 어머니가 건강이 나빠져 얼마 전부터 그는 그곳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케이씨는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와로에케레도 키미씨가 오모이츠게 나갔단다. 미안하지만 당신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하고 케이씨는 말했다. 뭐 집 지키는 일이라 해도 마일즈, 그것이 개의 이름이다. 에게 하루 2번 밥 주는 일 말고는 달리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좋아하는 레코드도 마음껏 들을 수 있지. 술이랑 먹을 것도 충분히 사다 놨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돼. 그건 반가운 제안이었다. 나는 그때 사정이 있어 잠시 혼자 살고 있었고 새들어 사는 케임브리지 시내에 있는 아파트의 옆집에서 마침 개축 공사를 하기 시작해 매일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갈아입을 옷과 매킨토시 파워북과 책 몇 권을 가지고 금요일 오후에 케이씨의 집으로 갔다. 케이씨는 짐을 다 싸놓고 막 택시를 부르려던 참이었다. 런던에서 즐겁게 지내다 오라고 나는 말했다. 그야 물론이지. 케이씨가 웃으며 말했다. 키미 뭐 모쿠노이에도 레코드 다노신데 그래. 와르쿠 나이에다요. 당신도 우리 집과 레코드를 즐기라고. 나쁘지 않은 집이니까. 네. 렉싱턴의 유령이라고 하는 작품의 도입부였는데요.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조금 호흡이 많이 길어졌죠? 밤의 거미 원숭이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길어져서 많이 다르고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를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요. 저는 참 재미있게 읽어서 여러분도 아마 그래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목에 유령이 나오는 만큼 유령이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언제 나올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